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요즘에요, 번화가가 아니라 또 집 앞에서까지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FRANCHISE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아주 제가 나름 꼬았어요. 예, 바로 이것은 프랜차이즈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반응이 뭐 어떤 과식 소화불량 같네요. 안 먹히네요. 아무튼 뭐 어렵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 아니 두 집 건너 두 집, 창업 대박 공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알의 비밀 프랜차이즈.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줄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프랜차이즈의 달인입니다. 백진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꿈을 먹는 커피 전문점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꿈을 볼까요? 예, 복습니다. 커피 전문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프랜차이즈의 달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이게 좀 전국에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예. 몇 개 정도의 브랜드를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3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3개? 예. 꽃만 PC방,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습니까? PC방, 그리고 커피. 뜬금없네요. PC방 갑자기. 예. 커피, 그리고 도시락 사업. 도시락까지요. 예. 야, 그 3개의 브랜드를 갖고 계시고 예, 세 현재 개. 예. 가맹점이요. 그래서 약 한 540개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540여 개의 가맹점이 예. 있습니까? 예. 야, 대박을 치고 있는데 또 커피 분야에 이렇게 도전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 환경상 네네네. 가장 큰 이슈가 커피 아닐까요? 그렇죠. 트렌드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트렌드가 커피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고 예. 사랑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얼굴부터가 이제 커피 색깔이 쫙 흐르네요. 예,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죠? 예, 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오늘은 저희 커피숍에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모습부터 본사 사무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으로 따라오시죠. 여기는 커피베이 직영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점주님들의 현장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 테스트를 직접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배송 시스템이 2, 3일에 한 번인 반면에 5시 이전에 매일매일 주문을 받고 즉시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각종 케이크류부터 해서 머핀, 베이글, 다양한 베이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석에서 제조함으로 해서 신선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본사 사무실입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입구를 카페 형태로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곳은 약 7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창업본부와 가맹본부 두 가지 본부로 나뉩니다. 이곳은 메뉴 개발실입니다. 본래 비공개인데 오늘은 한번 살짝 보시기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메뉴들 또한 리뉴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커피베이는 앞으로 보다 많은 꿈을 먹는 커피 전문점으로 더욱 성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커피숍이 굉장히 또 크네요. 이게 예. 우리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업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얼마 안 되진 않았어요. 한 8년 정도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네. 저렇게 큰 규모를 만들어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제 커피 같은 예. 경우는 또 이제 예. 제가 사업 영역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 더 짧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짧다고 또 강조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가맹점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지금 현재 커피베이만 네. 전국적으로 약 한 4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540여 개의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시고 세 개의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셨다면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분께서는 얼마를 버실지. 네. 작년 2014년 기준 네네네. 200억이 좀 넘었습니다. 200억이. 예. 오, 야, 대박입니다. 이분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프랜차이즈로 대박 내는 비법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업종을 바꿔가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7년 내내 제가 막내였어요. 왜? 항상 새로운 부서를 가야 됐기 때문에. 갑자기 성장을 맡다 보니까 20개 이상씩 현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의 회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전주민들의 클레임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전주민들 클레임에 못 견딘 직원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해서 집단 퇴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가 한 게 커피베이 가맹사업 중단입니다. 창업하실 분들이 많이 또 보실 거라 생각을 해서 팁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29살에 창업을 해서 현재 37 그리고 약 54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진성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경북 구미에서 큰 그 병원으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호텔 사업에 투자하면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왔죠? IMF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도가 나면서 한순간에 본의 아니게 군대로 해군 전산병으로 거의 뭐 도망치듯이 가버리게 됩니다. 군대로. 전역을 하는 날 제가 당장 갈 곳도 없었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군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복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친구 집을 가서 군복을 갈아입고 제가 아는 거라고는 컴퓨터뿐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역한 날 바로 아는 게 컴퓨터. 그래서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창업 아이템 트렌드 중에 PC방 최고였습니다. 문만 열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도 PC방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 그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PC방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것으로는 부족해. 뭔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점포 입지라든지 뭐 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사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가서 AS를 배우고 다시 슈퍼바이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 금암점이라는 매장을 제가 처음으로 맡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돈 안 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 7년간 회계, 격리, 점포, 영업, 슈퍼바이징 모든 다양한 그 분야들을 또 치킨집, 삼겹살집, PC방 프랜차이즈집 전부 다 업종을 바꿔가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7년 내내 근무하면서 월급이 130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7년 내내 제가 막내였어요. 왜? 항상 새로운 부서를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월급이 똑같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면은 내가 비록 지금 돈은 없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우고 있는 찰나에 역시 우연찮게 제가 단돈 1,000만 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PC방 프랜차이즈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는데
컨셉 자체를 카페형 컨셉으로 잡고 그게 사당역점 4번 출구 앞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도했던 게 PC방에는 온통 믹스커피뿐입니다. 그런데 믹스커피를 빼버리고 원두커피를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믹스커피는 PC방에서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두커피를 넣어보니 판매 금액 1,500원에 점주님들 매출이 올라가고 마진이 상승이 되고 또 여성분들은 원두커피를 마시니까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같이 마십니다. 이게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비타민 PC방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원두커피를 판매를 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 수익도 괜찮고 이게 참 재밌는 업종이구나. 나도 이거를 로드로 빼서 한번 매장을 꾸며보고 싶다. 그때부터 처음 커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커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저희 가맹 점주님이 자기는 커피 창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커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점주님과 저와 만든 1호점이 지금의 커피베이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각종 경쟁력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수익률 기반을 둔 그리고 물류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갖춘 후에 2011년도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합니다. PC방 분야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커피도 그때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달에 저희 본사가 현장을 보통 5개, 6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브랜드가 갑자기 성장을 맞다 보니까 20개 이상씩 현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의 회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점주님들의 클레임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점주님들 클레임에 못 견딘 직원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해서 집단 퇴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게 무조건 성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현장으로 쫓아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단 그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는 물론 내가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길로 앞장서겠다. 그러고 바로 제가 한 게 커피베이 가맹사업 중단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며 조직을 세팅을 했는데 바로 사업 중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손실로 데미지가 와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브랜드가 롱런하기는 너무 힘들다. 점주님 한 분 한 분들이 클레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초창기 때는 더욱 브랜드가 도약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사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조직 강화를 합니다. 안 되는 직원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직원들을 보완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조직의 시스템 다시 갖추고 부서 이동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시 재정비한 후에 커피베이가 2012년도 1월에 다시 브랜드 가맹 사업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준비한 만큼 반응은 다시 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 뒤로 브랜드가 승승장구해서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가맹 사업을 중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때 다시 조직 정비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항상 가파른 곡선을 하면은 언젠가 또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간중간 그런 타이밍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직 정비, 재정비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또 놓치고 있었던 게 고객 관리. 고객 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회사가 정말로 단 한 고객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사업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커피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접수가 되면은 24시간 내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고객들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즉시 대처를 못해서 아주 작은 아주 소소한 일거리가 크게 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정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종 소비자와 관계이고 또 가맹점과 소비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실 분들이 많이 또 보실 거라 생각을 해서 팁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맹 점주님들을 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창업함에 있어서 단 5분 만에 5%의 매출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매장 운영을 하면서 가장 5%의 매출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보통 고객들이 들어오면은 요즘 그런 단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장애. 고객들이 선택을 못합니다. 특히 남성들 시키는 건 아메리카노 뿐입니다. 다 아메리카노, 다 아메리카노. 오셔가지고 뭔가 선택을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점원이든 점주님이든 자 마진율 높은 상품 아니면 신메뉴 권유하라 이겁니다. 그걸 빨리 권유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선택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 고객들이 학생이면은 교복을 입었으면은 어느 학교인지 몇 반인지 시험은 언제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여자친구는 없는지 직장인이면은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자녀는 있는지 매번 그 고객들의 얼굴 무엇을 시키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향들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본인이 단골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고객들이 단골이다라고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고객은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고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우리 구성원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한 단계씩 더 성장하는 동력이 되는구나. 이걸 넘어서면은 나는 더 한 단계씩 성장하는 백진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면은 사랑하면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떠나버릴 수 없습니다. 좋아하면은 미치게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창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공의 문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화이팅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예.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게 공식이 아니라 항상 꼭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걸 통해서 예. 제가 제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번 쭉 예. 이어볼 수 있으니까 예. 제 정리가 되니까. 예, 아주 똑똑하시고 꼼꼼하시고. 근데 1,000만 원 갖다 창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1,000만 원 갖다 시작을 하게 됐죠? 워낙에 돈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나무에서 아예 없던 환경이다 보니까 네네네. 1,000만 원도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 이제 보증금을 빼서 제가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효자식인데 아니죠. 예, 성공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그때 브랜드 인수하는데 네.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하는 데는 전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격리, 회계, 영업, 점포 이 모든 거, 기획, 마케팅 이런 거 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공화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살아남기 위한 전략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비법이나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커피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물론 주고객 여성분입니다만은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예. 좋아하는가 예. 그냥 명확한 컨셉들을 여성 여성. 타겟에 갔었고 예. 그리고 수익률 기반을 뒀었죠. 예. 수익률 기반을 뒀던 게 5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 것과 예. 1억을 투자해서 그리고 뭐 300만 원을 번 것과 예. 차이 봤을 때 후자가 더 맞다고 가정을 그렇죠. 하고 수익률 기반에서 철저히 수지 분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이드 메뉴 쪽으로 베이커리 부분이 물류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줬죠. 보통 보통 일주일에 2, 3회 배송을 합니다. 네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네. 회사들이 커피 쪽에 네. 그런데 매일매일 배송을 함으로 해서 예. 신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신선도를 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경쟁력이 됐던 거죠. 예. 처음 시작을 가맹점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가맹점 주분이 되실 분들이 앞으로 그 본점을 선택을 할 때 예. 아니면 본점을 찾을 때 예, 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지. 본사에 일단 방문을 한번 해보셔라. 예. 방문을 했을 때 본사에서조차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는데 뭐 본사 직원이 인사가 잘 안 된다거나 예. 이러면 어떻게 본사에서도 안 되는데 가맹점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본사에서 일단 가서 본사의 분위기를 보고 예. 어떠신지 그리고 본사에 직영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본사에 직영점이 없다 하면은 예. 노하우가 습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프랜차이즈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프랜차이즈랑 네. 씨앗? 예. 씨앗이요. 예. 제가 꿈이 없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꿈을 갖게 해준 프랜차이즈입니다. 네네네. 저에게는 그리고 어떤 그런 막연한 꿈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끔 제 인생에 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혹시 준비하셨나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항상 나에게 프랜차이즈는 항상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의 모습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 수출 주도형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저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커피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산지는 아닙니다. 원두의 산지는 아니지만은 아니죠. 원두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기업.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화를 통해서 또 우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예. 가치를 부여하는 또 다른 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 누구나 다 아는 그 커피 전문점 네. 세계 1위 기업을 뛰어넘는 게 예. 제 런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의 종주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네. 대표님이 되시겠다. 예. 앞으로 정말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창업에 처음 도전했을 때 그 마음, 내가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러닝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목표로 하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런웨이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주셔서요. 앞으로 자주 보겠습니다. 예.